중력의 복원력과 관계가 있는 단진자. 추예요, 추. 시계 추처럼 이렇게 우리 단진자의 운동 실험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매달려서 진동하는 이런 물체를 펜줄럼이라고, 심플 펜줄럼 하나 제일 입자인 경우, 이게 이제 입자라면 입자를 이제 단진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진자의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을 이제 중력,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2법칙 표현된 운동 방정식과 그리고 에너지 법칙으로 나타내는 운동 방정식을 다 이제 세워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에, 에, 원운동의 이게 일부예요. 원운동의 일부죠. 그런데 속도가 일정하지는 않은 비등속 원운동의 일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힘을 분해를 좀 해보면 원운동 할 때는 원운동에서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되겠지. 여기 이제 실의 길이 L이 반지름이 되는 거고, 원운동 할 때는 항상 접선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우리가 성분 분해를 하게 되죠.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보면 중력과 실이 당기는 장력 두 개가 있어요. 장력, 여기서 T로 표현한 거죠. 두 개의 힘. 그때 장력은 어디서든지 이게 지름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반지름이 되고 그게 지름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해가 다 돼 있는 건데 mg가 이제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지표면 아래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지름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성분 분해를 합니다. 이때 이 각이 연직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이 각도 세타가 동일하게 세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분해하면 mg의 코사인 세타와 mg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이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을 보게 되면 중심 방향의 힘, R자 힘 FR, 그렇죠? FR이 내부 방향을 안쪽 방향, 원의 중심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자면 T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 그리고 접선 방향의 힘 FT는 크기가 mg 사인 세타밖에 없죠. 접선 방향의 힘이 mg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이 값들은 세타 값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 각에 따라서 각에 의존하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접선 성분의 힘은 접선 성분의 가속도를 만들어내게 되지. FT는 MAT가 되는 거고, 여기 원의 지름 방향의 이 힘은 구심력을 만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R분의, 여기서는 L분의 M, 그 순간의 속도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R분의 MV 제곱이 구심력이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와서 이게 각이 0일 때, 여기 최저점을 지나는 거죠. 최저점을 지날 때는 세타가 0이니까 가속도가 0이 돼요. 여기 세타가 0일 때는 사인 세타가 0이 되고 가속도도 0이 되겠죠. 세타가 0일 때는 이 값은 t-mg가 돼버리죠. 코사인 0은 mg니까. 그때의 속도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최대 t-mg 코사인 제로, 이 제일 R 방향의 힘이 제일 클 때인가요? 어떻게 된 거지? t-mg 이게 맞나 이게? 얘만 보면 세타가 0일 때 얘가 가장 작아야 되는데 가장 큰 속도가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t도 변수다. 여기서는 t도 자체가 변수가 되죠. 그래서 세타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고, 세타만 가지고 보려면 이 ft를 봐야겠죠. ft 만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이제 하나 있는데, 세타가 아주 작을 때, 0하고 같아질 때, 0일 때는 아니고 0하고 이제 0에 근접할 때니까 세타가 0으로 갈 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타가 0으로 가면 여러분 이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가 되죠.
라디안 각일 때 그런 겁니다. 사인 세타는 세타 값하고 거의 같아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mg 세타가 되겠죠. mg 이렇게 나오고. 교재에서는 이걸 토크로 받는지 아니면 힘으로 받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힘으로 받죠. ft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게 mg 세타가 되니까 세타가 작을 때 그냥 mg 세타겠죠. mg 세타. 세타는 이렇게 이게 L이고 이게 세타잖아요. 요 호의 길이가 S죠. 그럼 세타는 L분의 S예요. 이 호의 길이 S를 책에서는 이제 X라고 한 거죠. X. 각이 작으면 호의 길이나 아니면 수평 길이나 거의 같아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여기를 X라고 그냥 봤네요. 원래는 여기 X인데 그렇죠? 수평 거리가 X인데 호의 길이나 X나 같아지겠지. 세타가 아주 작을 때. 그래서 여기 L 세타가 L분의 X가 되는 거예요. L분의 X. L분의 X. 이게 세타가 된다. 예, 예. 그래서 F는 마이너스 L분의 mg X가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다라고 깨달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제 눈썰미가 있어야 된다고. 공부해서 앞에 공부했던 거를 F가 MA죠. 그죠? L자 힘 MA인데 MA를 보니까 마이너스 L분의 GX가 나와서 이게 다 상수잖아. 그죠? 그럼 A만 보자면 요 식에서 A만 보자면 양변을 M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L분의 G X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A하고 X랑 비례하네요. 그죠? 그 반대로. 그럼 선형진동자가 되는 거지. 앞에서 봤던 선형진동자. 예. A 안에 X가 들어있어요. A 안에 X가 들어있어서 어떤 음의 값을 곱한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선형진동자일 때는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됐었죠. 이렇게 됐었지.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여기서는 L분의 G가 되는 거죠. 용수철에서는 어떻게 봤어요? 용수철 앞에 가보세요. 앞에서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가보면 어디 있어요? 어디요? 위에 크게 해놔서 한참 가야 되나? 여기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수철이라면 이거죠, 이거, 그죠? A는 마이너스 n분의 kx고 x에 비례하니까 비례상수를 오메가 제곱으로 두면 그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 진동수가 나오게 각진동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n분의 k가 아니라 지금 단진자에서는 이게 뭘로 나왔어요? L분의 G죠. L분의 G. n분의 k를 L분의 G로만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학적인 구조가 동일하죠. 다시 가서 이렇게 어디 갔어? 예, 여기에 A는 마이너스 L분의 G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고 따라서 오메가를 구하면 오메가 루트 L분의 G가 되는 거죠. n분의 K 대신에 L분의 G. 이게 2파이 T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분의 2파이 또는 2파이 F 2파이 F 여기다 할까요? 2파이 F. 그래서 T도 구할 수 있고 F도 구할 수 있고 T도 구할 수 있고 F도 구할 수 있고 이거 역수죠. 그냥 그대로. 예.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연습 문제 풀고 갈까요? 예제 문제. 후이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후이겐스는 시계를 제작하는 장인이었다.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전에 시계 공이었다가 물리학자가 된 건가? 그죠?
국제 단위를 주기가 1초인 단진자의 길이로 정의하면 어떠하겠는가? 라는 제안을 했다. 물론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길이를 얼마로 정의되었을까? 뭐 1초가 되는 단진자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t가 1초라고 1초. 그죠? 이게 t분 얼마였어요? 2파이 곱하기 루트 L분의 G분의 L이죠. t가 2파이 루트 곱하기 루트 G분의 L인데 이거를 1로 해라. 그럼 길이 L이 나오겠네요. 그죠? L을 구하면 4파이 제곱분의 G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한 거라고요. t는 1일 때 0.248m. 24.8cm의 진자를 만들면 한 번 진동하는데 1초가 걸린다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한 25cm? 그렇죠? 약 25cm면 1초가 걸리니까 그게 이제 시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값을 표준으로 사용했다면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뭐가 불편했는지 얘기를 안 해줘. 왜 얘기를 안 해주지?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그냥 쓰면 되지, 그죠? 예,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불편하다는 건 뭐랄까 이제 바람 불면 좀 진동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이게 어느 때였어요? 진폭이 작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야. 사인 세타가 세타랑 근사적으로 같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험할 때 보면 작은 각근사, 그죠? 아주 작게만 진동시켜라 그랬죠. 그럴 때는 점점 이게 이 시계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물리진자라는 말은 이런 단진자를 포함해서 모든 단진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진자를 그냥 물리진자라고 하는 겁니다. 진자예요, 진자. 예. 물리에서 물리적인 진자, 모든 진자가 다 물리적이죠. 그렇죠? 진동하면 다 물리적인 기계적인 거 아니야, 그죠? 힘이 작용해서 진동하는 진자가 되는데 일반 형태로 한번 해보겠다. 일반 형태. 시계 모양을. 그래서 여기가 회전 중심이에요. 이런 둥그런 길쭉한 뭐 방망이 같은 물체가 있는데 여기 구멍을 뚫어서 못을 딱 박아놓고 벽에 얘를 진동하겠지. 근데 이건 입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입자로 되어 있는 그냥 물체죠. 물체니까 이때는 회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회전. 원운동이 아니라 회전운동 생각해서 회전운동에서의 역학이 이제 토크 나와야겠죠. 토크는 타우는 I 알파 이렇게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F는 MA에서 본래는 우리 앞에서 F는 MA 그런 거죠. MA에서 이 MA가 후에 보면 마이너스 KX 나왔던 건 용수철이고 F는 MA가 M 곱하기 마이너스 G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던 건 반진자고 이 형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형태가 회전에서는 토크는 세타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 되겠죠? A가 X에 비례한다. 이거를 회전에서는 각가속도 알파가 변이 세타에 비례하는 어떤 형태로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시계 형태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각가속도 알파가 어떤 값 곱하기 세타예요. 우리는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로 나오면 이게 단진동이라고 그랬죠. 가속도가 위치에 또는 X좌표에 비례하는 거죠. 이것도 그렇죠. 회전에 대한 식이긴 하지만 수학적으로 구조가 동일하니까 관계가 동일하니까 이 I분의 MGL이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오메가 제곱 X 대신에 세타. 그래서 오메가는 I분의 MGL. 루트 I분의 MGL이 된다. 오메가 제곱이 이렇게. 이 형태랑 식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I가 나오는 이유가 이 I가 바로 관성 모멘트예요. 그러면 이런 물체의 모양에 이 점을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 고정축으로 하는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 I를 구해줘야겠죠.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못 구하면 구해져 있는 값 쓰면 되고. 그래서
주기를 구하면 물리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여기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토크는 I 알파는 mg L 세타에서 타우를 직접 구해주는 거예요. RF로. 이렇게. 토크는 RF였죠. RF. 그래서 앞에 이제 진자를 같이 놓고 다시 보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토크는 이 중력에 의한 토크죠. mg. 질량 중심을 잡아서 그 점에 힘이 가해지는 걸로 봐도 되는 그 질량 중심의 좌표가 있어야겠죠. 그걸 이제 질량 중심으로 정의한 거니까. 그래서 mg까지의 수직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mg의 연장선을 이렇게 긋고 회전축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 모멘트 8이 되는 거죠. 다름 아닌 L 곱하기 여기 세타가 이거니까 요 값이죠. 요가. L 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래서 F의 요 R을 그죠? L 사인 세타를 곱한 게 토크가 됩니다. 토크는 R 즉 L 사인 세타 곱하기 mg. 그래서 mgl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대문자 1로 쓸까요? 예. mgl 사인 세타. 그래서 토크는 이렇게 토크를 구하고 이게 세타가 작을 때는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되겠죠. 그러니까 mgl 세타가 돼요. mgl L 세타. 이게 mgl 세타 I 알파죠. 알파. 그죠? 그런 이제 회전체의 관성 모멘트 I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I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토크는 I 알파는 mgl 세타가 돼서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면 알파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두번 미분한 거는 원함수의 어떤 마이너스 값을 곱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미분이 뭐가 있어요? 이 제곱 x dt 제곱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두 번 미분했더니 원래 값 x에 비례하는 이제 음의 부호가 돼서 어떤 게 뭐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상수 오메가 제곱이에요.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되어 있는 x는 사인 함수거나 코사인 함수죠. 수학에서 그죠? 그래서 최대값 a 일반화시켜서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런 형태로 나오죠. 여기 오메가가 한 번 미분하면 한 번 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 두 번 나오니까 그죠? 삼각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하모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진동.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다 단진동만 공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자도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는 것 같지만 진동하지만 이 결국 뭐예요? 세타가 아주 작으면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오른쪽 끝까지 가고 왼쪽 끝까지 갔다 이렇게 진동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런 거하고. 단어는 다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의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조화 운동과 등속 원운동의 비교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다시 보게 되면 요거는 왜 각속도 오메가를 각진동수 오메가하고 똑같이 썼냐 이런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같은 오메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 원운동하는 물체를 이렇게 이제 빛을 이렇게 비춰서 보면 그 그림자가 저 뒤에 보일 텐데 이때 이제 빛을 이렇게 퍼지는 빛이 아니라 평행광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행한 빛. 그러면 오른쪽 끝에 왔을 때는 여기에 그림자가 오고 왼쪽 끝에 왔을 때는 여기 그림자가 오겠죠. 여기 교재에서는 이게 퍼져서 마치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평행광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물체가 여기를 지날 때 그림자가 여기에 생기는 거죠. 뒤 표면 이렇게 평면에 있다면 그림자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그림자 판을 여기 가운데로 가져온 거예요. 가운데. 그냥 위에서 아래로 빛을 비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빛을 비추면 물체가 여기 왔을 때 그림자가 여기 평면에 여기 있겠고 물체가 여기 오면 그림자는 여기 생기는 거지. 물체가 오른쪽 끝에 오면 거기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원운동, 입자가 원운동하면 이 그림자는
오른쪽 왼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를 좀 챘겠지만 여기 x의 길이, 그림자의 거리죠. 그림자의 위치. 원점에서 봤을 때 그림자의 위치 x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 됩니다.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게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라면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을 테고, 이 움직인 각 세타는 오메가 t로 표현이 되죠. 또 곱하기 시간. 지난 시간 회전부터 공부했던 내용을 알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또 공부해야 돼. 그래서 세타는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되는데, 파이를 쓴 이유는 맨 처음 어디서 시작했냐 이거야. 여기 t는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각도 있죠. 이 각도. 얘를 파이라고 보는 거라고. 근데 시작을 아예 이 점에서 시작을 했으면 위상상수가 그냥 0이 되는 거죠. 오메가 t, t가 0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어떤 특정한 각에서 시작을 했다. 그럼 그 각을 이렇게 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 값이 이제 계산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 반진동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끝까지 갔다가 왼쪽 끝까지 가고 오른쪽 왼쪽 끝까지 가는 이 운동은 다리 말은 어떤 특정한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특정한 질량의 물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용수철의 상수하고 그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려 놓고 진동시키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하고 동기화가 된다고 똑같이 맞출 수 있다고요. 맞추는 방법이 바로 주기 또는 오메가를 사용해서 맞추는 거죠.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이렇게 해서 n분의 k를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각속도, 이게 각속도니까 그렇죠? 각속도 오메가는 r분의 v죠. 반지름을 우리가 보자면 a, 그죠? 이 반지름이 a가 되고, 여기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니까 속력 v를 갖고 있겠지. v는 a 오메가, r 오메가니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n분의 k를 적당히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반지름으로 이런 속력으로 운동하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각속도하고, 이렇게 m하고 k를 가진 단진동하는 용수철과 질량체의 이 mk를 적절히 조절해서 얘랑 같아지게 할 수 있는 용수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똑같아요. 했던 거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물리적인 내용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이걸 투영이라고 합니다. 투영, 그림자 운동이 단진동과 결과적으로 수학적 물리적인 구조가 그냥 같다라고 볼 수 있고, 11-5절은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공부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감쇄 진동, 강제 진동이 있는데 용어만 확인하고 넘어갈 겁니다. 감쇄 진동은 저항이나 마찰이 있으면 그 진폭이 유지가 안 되겠죠.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언젠가 멈춰 버릴 거다. 그런 진동을 감쇄 진동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의 진동이죠. 그리고 강제 진동은 이 단진동을 일으키는, 즉 감쇄 진동이 없을 때 단진동을 일으키는 그 힘 이외에 다른 힘이 또 추가적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용수철 물체에 달린 용수철 말고 다른 힘이 가해져서 진동을 시키는데, 그런 다른 추가적인 힘이 가해지는 진동을 강제 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력이라고, 그때의 힘을 강제력이라고 하고, 외부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외부에 또 다른 힘이 가해지면 그 본래의 진동을 유지할 수 없죠. 더 빠르게 진동할 수도 있고, 더 느리게 진동할 수도 있고, 아예 진동을 안 하게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 이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이 현상으로 설명하자면, 그 문이 있어요. 문. 회전문. 문이 지금 이렇게 닫혀져 있는 형태인데, 중앙에 있다고 합시다. 이 축이. 그래서 힘줘서 쭉 각도만큼 이렇게 돌리면 다시 돌아오죠. 회전문이, 그렇죠? 용수철처럼 다시 돌아와서 이게 몇 번 왔다 가다가 결국 멈추잖아. 그렇죠? 이렇게 문을 만들 수도 있죠. 사람이 오른쪽으로 나가고 왼쪽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이 쭉 힘을 주면 저쪽까지 열렸다가 각도 쭉 증가했다가 놓으면 다시
왔다 갔다 하다 멈춰지는 거지.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문이 다시 이쪽으로 오잖아. 저 여기까지 돌아갔던 문이 다시 돌아와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쪽만 있는 출입문의 경우, 또 양쪽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출입문의 경우에는 문을 이렇게 쭉 열었다가 놓으면은 이쪽으로 원래 반대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천천히 속도만 감소해서 딱 원래 자리에서 딱 멈춰지게도 설계를 할 수 있지. 집안에 뭐 아파트 현관에 출입문 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열었다 놓으면 위에 댐퍼가 있어요, 댐퍼, 그죠? 댐퍼가 있어서 쭉 열었다 놓으면 알아서 딱 닫힙니다, 그죠? 이것도 진동이에요. 돌아가지는 않는, 반대쪽으로 넘어가지는 않는 진동. 때에 따라서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이때는 굳이 댐퍼를 두지 않아도 용수철을 가지고 용수철만 있으면 몇 번 진동하다 이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진동하면 안 되겠지, 문이. 사람이 안 들어갈 때는 진동하다 멈춰줘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감쇄를 시키는 겁니다. 그걸 댐퍼라고 하는 거죠. 감쇄를 영어로 댐퍼라고 합니다. 댐퍼. 감쇄기. 근데 이때는 진동은 하는데 이게 돌아가진 않아요. 용수철에서 늘어났던 물체가 반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원점에서 딱 멈추게. 그 감쇄가 되게 커야겠죠. 감쇄가 작으면 진동할 텐데 감쇄가 크면 진동하지 않고 딱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쇄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도 않겠죠. 돌아가기 전에 요쯤에서 딱 중간에서 멈춰버리는 거야. 이거 되게 불편하지. 사람들이 계속 닫아줘야죠. 힘을 줘서 더. 저절로 지가 알아서 딱 닫혀야 되는데 되게 너무 힘이 너무 약해서 하다가 딱 멈춰버려. 이런 거 감쇄가 너무 큰 거죠. 자동차에 우리 이제 바퀴 용수철이 이렇게 달려 있죠. 덜컥하고 땅에 고르지 못한 덜컥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승차감을 좀 부드럽게 유지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진동하다 딱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다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진동하면 그때 현기증 나는 거지. 차 탈 때마다. 예.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 용수철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 안에 오일이 있어서 오일 속에 피스톤에 구멍을 내서 이게 또 감쇄력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그럼 이걸 적절한 비율로 잘 조절하면 최상의 승차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일이 있는 거고, 여기 오일이 있는 거고, 요 위에는 여기 오일이 이쪽에 있나? 용수철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이걸 조절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다 감쇄와 강제. 강제는 추가적인 힘. 그죠? 강제 진동은 여기 외부에서 본래의 고유한 각진동수를 만들어내는 그 본래의 힘, 용수철 자체의 그 고유한 진동 말고 외부에 추가적인 힘이 가해지는 진동을 다 그냥 강제 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힘이 가해지는 진동은 모두 강제 진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강제 진동을 시켜줘야지만 감쇄도 일어나는 거죠. 감쇄도 강제 진동 중에 한 가지예요. 감쇄도 강제 진동의 한 부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감쇄는 진동을 더 못하게 하는, 원래 고유 진동수보다 진동을 더 못하게 하는 힘이 가해지는 강제 진동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의 진동보다 더 잘 진동하게 하면 그때는 더 잘 말 그대로 진폭을 증가시키는 강제 진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진폭을 더 증가시키는 진동은 공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명. 그 진동하는 물체하고 똑같은 진동을 줘야지만 진동이 더 잘 일어나겠죠. 용수철이 진동하고 있는데 여기 힘을 줬어, 추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힘을 주면 더 진동이 잘 일어나요? 그 진동하는 주파수하고 똑같은 주파수의 진동을 외부에서 힘을 줘야겠지. 그리고 시간도 딱 맞아야겠죠. 올라갈 때 늘어날 때 늘어나게 해주고, 수축할 때 수축해주는 힘을 똑같이 줘야지만 진동이 더 잘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 현상을 공명이라고 하는 거죠. 강제 진동을 시키는데 진동이 더 잘 일어나게 진동시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고유한 본래의 진동수하고 똑같은 진동수를 시간에 맞게 딱 줘야겠지.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공명이 됐다, 공명이다, 그런 현상을. 그래서 진동이 더 커지면 그게 바로 공명이 되는 겁니다. 공명.
그래서 본래의 그 주파수, 진동수, 이거를 공명 진동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메가 제로죠. 오메가 제로. 공명, 정확히는 각 진동수. 근데 각은 많이 생략을 해요. 그래서 공명 진동수 그러면 이게 라디안 퍼 세크로 나타내면 공명 각 진동수인 거고, 그냥 프리퀀시로 몇 헤르츠 나타내면 그때는 그냥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각이 빠져 있다고 해서 라디안 퍼 세컨드 또는 헤르츠로 해야 될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1940년 타코마 다리가 뭐 소용돌이 바람으로 인해서 비틀림 진동을 일으키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다음 주에 파동을 맞추려면 조금은 해둬야 돼요. 파동의 종류가 이제 11-6절부터 이제 파동 단원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파동에는 이제 물체가 힘에 의해서 진동하며 역학적인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파도 역학 파동이 되는 거죠. 음파도. 예. 이렇게 소리 나면 이게 다 음파잖아, 그죠? 힘을 줘야지만 물체를 진동시키고 이거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역학적인 파동. 그리고 전자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파는 빛이에요, 빛. 그렇죠?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역학적인 힘을 줘서 진동하는 게 아니라 빛의 에너지 진동시키는 물체를 또는 이 전자를 진동시킬 수 있어요. 전자나 이런 것들을 진동시키거나 아니면 에너지 자체가 이제 광의 에너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전자기파, 우리가 광파 또는 그냥 줄여서 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 빛도 파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질파라고 있는데, 물질파는 양자역학에서 물체의 양자역학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파동, 그거를 이제 물질파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보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드브로이 물질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파동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파동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 진동 방향에 따라서, 진동 방향과 파동이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지의 방향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바꾸게 되면 분류하기도 합니다. 횡파와 종파. 진동 다음에 왜 파동이 되냐? 진동 다음에 파동이 같은 단원에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 진동은 그냥 한 입자의 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물체의 진동. 이렇게. 야구장 가봤어요? 야구장? 야구장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지? 응원할 때, 그죠? 파도 타기 하잖아, 파도 타기. 그치? 혼자만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 혼자 진동하는 거고, 너랑 나랑 우리 같이 똑같이 앉았다 일어나는데 이거 시간차를 두어서 그럼 파동이 되는 거죠, 파동. 그죠? 야구장 갔는데 파도 타기 하자고 하는데 혼자만 일어났다 앉았다 이러면 응원이 안 돼, 그죠? 분위기 잘 맞춰야 돼. 물결을 타야 되거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아야 되는데 꼭 이상하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죠, 간혹. 뭐 감각이 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봐. 가면 진짜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멀리 떨어지고 싶어, 그 사람한테는. 그죠? 이렇게 여러 물질의 연속적인 진동이 파동이 되는 겁니다. 위치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럼 파동은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시간차, 그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돼요. 그죠? 앞뒤로도 할 수 있지만 좌우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자, 물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한다고 합니다. 이건 진동. 하지만 파동은 오른쪽 이렇게 진행해 나가죠. 그럼 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동의 진행과 입자의 진동, 물질의 진동이 서로 수직이면 횡파라고 하는 거고요. 용수철이나 소리, 음파처럼 물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진동하죠. 그런데 이 모양도, 진동의 모양도 이 축을 따라서 진행합니다. 이건 종파예요. 같이 평행하죠. 대표적으로 전자파, 전자기파는 횡파입니다. 음파는 종파예요. 음파는 종파. 그러면 스피커에서 음이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여러분 귀에까지 들어오나? 공기 있죠, 공기. 공기 분자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공기 분자들이, 내 주먹이 공기 분자라면 공기 분자가 이렇게 진동한다고요.
이렇게. 이 스피커를 보면 스피커에 막이 있죠. 헝겊대기가 있잖아, 그죠? 이 막이 이렇게 진동, 공기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압력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공기 분자는 이렇게 진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옆에 있는 공기 분자도 같이 진동하겠지? 그 옆에 있는 공기 분자도 같이 진동하겠죠. 그래서 이 진동하는 방향과 소리가 퍼져나가는 방향이 같이 평행해요. 같이 일직선상에 있다고. 이러면 종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빛은 태양에서 빛이 올 때 태양에서 오는 빛은 진동하는 매질이 없죠. 진동 매질이 없어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게 되는데 그 전기장의 방향이 태양에서 오는 방향이 수직으로 이렇게 진동해요. 그 옆에 있는 마치 파도 타기 하듯이. 그래서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전파가 돼서 오면 생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빛이 되는 거고. 빛은 물질은 없지만 물질과 유사한 물질의 진동과 유사한 전기장이나 자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로 이제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을 맨 처음부터 빛에 대한 파동을 설명하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줄을 가지고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팽팽한 줄이 있어요. 줄을 위아래로 흔들면 한 번만 살짝 톡 흔들면 펄스만 하나 딱 만들어지지. 이렇게 한번. 그죠? 줄을 매달고 줄을 한번 이렇게 튕기는 겁니다. 그럼 펄스가 하나 딱 만들어져요. 영상으로 한번 앞에 진동식에서는 우리가 x는 a 사인 코사인 오메가 t 그랬는데 여기서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 바뀌는 게 아니라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시작을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형태는 똑같이 정연파 진동이니까. 그런데 파동 얘기할 때는 주로 사인으로 많이 써요. 예. 코사인으로 써도 무관합니다. 예. 사인으로 쓰고 이게 kx 마이너스 오메가 t여서 오메가 t만 있는 게 아니라 kx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다. 그리고 x 대신에 얘는 y를 쓰고 이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런 파동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순간. 이건 한 순간이죠.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 있겠지. 시간이 더 지나면 오른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 있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건 이 y는 이 그림에서 y는 요 높이에요. 요 높이. 우리 요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요 부분의 좌표. y좌표입니다. y좌표. 얘는 y가 좀 작아졌죠? 더 작아졌죠? y가 0이 됐죠? y가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줄이 있을 때 줄이 오른쪽 방향 진행하는 방향을 x라고 둔 거고 줄의 위치 어느 각각의 점에 이 수직 높이를 y라고 두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면 오른쪽으로 요만큼 진행해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지. 이 점의 높이가 위치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위치 x 값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y, x, t로 표현하는 겁니다. 종속 변수가 두 개예요. 시간과 위치와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죠. 점의 위치, 요점의 위치 y. 얘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y가 마이너스 되겠죠. 예. 요거는 형태가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요. 즉 이 식에서 보면 x도 0이고 시간 t도 0일 때는 아예 0이죠. 사인 제로가 0이잖아요. 사인 제로. 그러면 이 그래프가 맞죠. x가 0일 때는 0이잖아요. x가 0일 때. 근데 시간은 모르겠어요. 시간은 딱 그냥 정지해 놔야 되니까. 그렇죠? 불파동이 딱 정지하고 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른쪽으로 척척척 다 바뀌어져 있겠지.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면 왼쪽으로 이동이 있을 테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 시간이 0일 때 37번식으로 가보면 시간이 0일 때 t에 대한 항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a 사인 kx만 남는다. 사인파만 남아요. 사인파만 이렇게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죠. 그렇죠? 이렇게 왼쪽으로도 이렇게 있겠고 오른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모양이겠죠. 줄이 긴 줄이면 그죠? 그런데 여기 kx1 이게 어때요? y가 요 지점도 이만큼의 y 값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y잖아요. 여기서도 y가 똑같죠. 높이 값이 똑같은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주기적이잖아. 오른쪽에도 똑같이 있고 왼쪽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x1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데 y를 가지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값을 가지는 위치는 x1 더하기 어떤 거리만큼 가면 새로운 x죠. 그죠? 새로운 x2라고 합시다. x2. 여기에서도 똑같은 y 값을 가진다고. 여기가 x1이라면 여기 좌표는 뭐예요? x2 좌표에서도 같은 y 값을 가지잖아. 이제. 그런데 이 x2는 x1에 어떤 길이를 더한 거죠. 어떤 길이를 더한 겁니다. 왼쪽으로 더하면 되겠죠. 네. 또 어떤 길이 더하면 또 x3에서 또 똑같아지겠죠. a sin k x1 더하기 x3에서도 여기 x3가 되는 어떤 값. 이거는 이제 2람다예요. 2람다. 그래서 요 k 곱하기 람다가 2파이가 되면 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위상이 2파이만큼 더 변하더라도 같은 값을 연산이 되겠죠. k 람다가 2파이가 되는 거예요. k 람다가 2파이. 그 람다 얘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 거지. k분의 2파이. 파장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똑같은 높이가 되고 똑같은 높이가 되고 똑같은 높이가 되고 똑같은 높이가 되는 그 최소 반복되는 길이, 이게 한 개의 파동의 길이에요. 한 개의 파동의 길이.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장. 그리스 문자에 람다로 표현해요. 람다. 예. 그래서 람다는 k분의 2파이가 되고 반대로 k는 람다분의 2파이. 이거를 파수라고 합니다. 파수. k를. k가 왜 있었어요? k가 용수철 상수라면 용수철처럼 진동하는 그 단진동이 용수철 상수 k라고요. 그게 파동에서는 용수철 상수가 아니에요. 파동에서는 파수라고. 파수. 용수철 상수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k가 용수철에서 공부했던 그 k가 아니라고요. k는 사인 kx 오메가 t 이렇게 들어있는데 용수철에서 봤던 건 이 오메가 t인 거죠. 오메가 t. 이건 똑같잖아. 그죠? 코사인 오메가 t로 돼 있고 이때 이 오메가 안에 용수철 상수 k가 들어가 있죠. 용수철에서는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니까요. 그죠? 여기서 파동에서 얘기하는 k는 같은 단원에 있는 k 기호는 같지만 다른 값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 k의 의미? x가 얼마씩 변하면 주기적으로 똑같은 값을 만들어주는 그 앞에 뭔가 곱해주는 k예요. k 람다가 2파이가 되면 위상이 2파이씩 변하면 똑같은 주기잖아. 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람다의 역수다 이런 얘기예요. 람다의 역수. 파장의 역수예요. 파장의 역수는 다시 보면 파장이라는 게 뭐야? 파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길이잖아. 그죠? 정확히 이렇게 그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2m다. 2m. 그럼 얘는 파장이 2m예요. 람다. 파장이 2m. 한 개의 파동의 길이가 반복되는 공간적인 길이가 하나 2m마다 반복이 되니까. 그럼 k를 구하면 k는 이 파장의 역수라고요. 2분의 그런데 그냥 역수가 아니라 2파이 역수. 360도에 해당하는 거다. 즉 360도 안에 파장이
2m인 파장은 몇 개 들어있어요? 파이개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파이개. 개수로 보자면. 근데 이건 람다 퍼 미터예요. 람다 퍼 미터. 이 파이 안에 두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한 개가 들어있는 각은 파이 라디안이라는 얘기지. 이 한 개가 들어있는 각이 파이 라디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파이 라디안. 1m. 이 파에서는 1m가 들어있는 각이 여기가 1m일 거 아니에요. 전체가 2m니까 1m 들어있는 각이 파이다 이런 얘기죠. 전체가 들어있는 게 360도잖아. 그럼 반 들어있는 게 180도 되겠죠. 반에 해당하는 게. 그럼 파장을 더 늘려보세요. 파장을 더 줄여볼까요? 파장이 1m인 파가 있어요. 1m인 파는 똑같은 길이 안에 파동이 두 개 들어가겠지 이번에는. 그죠? 똑같은 길이 2m잖아요. 같은 길이라고 보자면 2m 안에 파동이 두 개 들어가니까 한 개가 들어있는 파동은 1m겠죠. 1m. 파장이 1m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파장이 1m가 되면 얘는 파수가 1분의 1m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1m 안에 360도가 다 들어있다고요. 한 번 진동이 1m 안에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2m가 되죠. 그럼 1m 안에는 반밖에 진동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180도만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 진동하는 걸 360도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한 번 완벽한 진동을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석했을 때 길이 1m에 해당하는 각도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즉 1m 안에 파동이 몇 개 들어있어 이런 얘기죠. 1m 안에 파동이 한 개 들어있으면 1m 안에 한 개 들어있는 거죠. 1m 안에 파동이 두 개 들어있어 봐.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는 전체 길이가 1m예요. 그럼 얘는 1m 안에 한 개 들어있는 거죠. 한 개, 그냥 1 퍼 1m. 얘는 1m 안에 두 개의 파동이 들어있죠. 1m 안에 두 개. 한 개를 2파이로 해석하면 K라고요. 한 개를 2파이로. 1 나누기 람다로 하면 그냥 파장의 단순히 역수인데 한 개가 아니라 2파이 라디안으로 해석을 하면 1m 안에 2파이 라디안 360도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1m 안에 파동이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720도 들어가 있는 거지. 두 바퀴 돌았다 이런 얘기예요. 몇 바퀴 돌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파수라고 한다고요. 파수. 그럼 파수가 클수록 어때요? 진동을 많이 하는 거지. 같은 거리 안에서. 파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뭐야? 파의 개수란 말 그대로 파의 개수, 웨이브 넘버라고요. 1m 안에 파동이 몇 개 들어있냐? 근데 한 개를 2파이 라디안으로 보는 거다. 한 개의 기준을. K는 람다분의 2파이 또는 K1람다는 2파이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파동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래요. 여러분 파동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파동은 모든 공학에서 다 다루는 겁니다. 우리 과는 다루고 그게 아니라 모든 공대는 파동을 이 세상은 파동으로 돼 있어요. 하도 파동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세상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전자, 양성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전자, 양성자 그러면 하나의 입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입자가 아니라 파동으로 해석해도 다 성립이 됩니다. 그럼 걸어다니는 너희들은 뭐야? 우리들은 커다란 파동 이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큰 입자는 이제 파동이 너무 짧아서 이제 파동으로 보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자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파동으로. 그러면 이 밀입자나 소립자 이런 거 연구를 하려면 당연히 파동을 알아야 되고 음파, 이런 빛 다 파동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또 상호작용을 연구하려면 다 파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동의 기본 시계 형태가 Y는 A 사인 KX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T 이렇게 돼 있는데 오메가 T에 대해서는 진동의 형태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KX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서 K가 뭐고 X는 위치죠. 위치에 따라 곱해지는 이 K 파수다라는 거예요. 파수. 정확히는 2파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각 파동수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각에 해당하는 개수다 이런 얘기예요. 각 파동수. 줄이면 이것도 줄이면 파수가 되는 거죠. 파수. 원래는 앵귤러 웨이브 넘버입니다. 앵귤러 웨이브 넘버. 근데 앵귤러라는 말을 줄여서 그냥 웨이브 넘버라고 부르죠. 너무 기니까 딱딱딱딱 또 잘라놓은 거야.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라디안 퍼 미터죠. 라디안 퍼 미터. 그리고 주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진동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그럼 이제 식이 두 개 나오죠. K는 람다분의 2파이. 또는 K 람다는 2파이. 이렇게 외워두면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오메가 T도 2파이다. 또 2파이. 이건 시간에 대한 주기, 이거는 공간에 대한 주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람다는 공간에 대한 주기. 공간이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은 파장의 물체의 위치가 똑같아.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도 파동의 위치가 똑같아. 시간에 대한 주기, 공간에 대한 주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주기를 파장이라는 용어로 바꿔 쓰는 거고 시간에 대한 주기는 그냥 주기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파동을 공부하면 얘도 주기라고 써요. 얘도. 공간 주기, 이건 시간 주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공간 주기, 시간 주기. 그러면 파동의 속도,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파동의 속도까지만. 파동의 속도, 진행하는 속도죠. 파도 타기 하는데 너무 느리게 진행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빠르게 가야 된다고, 빠르게. 그때는 속도는 진행하는 물체가 진행한 거리를 그냥 시간으로 나눈 게 본래 속도잖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파동에서는 한 번 진동하는 시간이 곧 주기가 되는 거지. 한 번 진동이 되풀이될 때 진행한 거리, 파장이죠. 파장을 주기로 나눠준 것이 파동의 진행 속도가 되는 겁니다. 공간적인 주기를 시간적인 주기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간 주기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T분의 람다 이렇게 그냥 둬도 돼요. 그냥 둬도 되는데 이걸 람다를 알면 K도 구할 수 있고 오메가를 알면 T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K하고 오메가에 대한 식으로 바꿨으면 그래도 2파이 2파는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K분의 오메가가 돼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분의 람다로 쓰면 파동의 주기, 공간 주기와 시간 주기로 나타내는 파동의 속도가 되는 건데 파동 얘기할 때는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 더 많이 써야 돼요. 이렇게 오메가하고 K를 친숙해져야 된다고. 모르니까 그죠? 오메가에 대한 개념은 진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게 각진동수니까 그죠? 돌아가는 게 진동이잖아. 진동수. K는 1m 지나가는 데에 파동이 몇 개 들어있냐 이런 얘기야. 거리 1m에 파동이 몇 개 들어있냐. 주기의 역수, 주기의 역수. 그렇죠? 공간 주기의 역수가 K가 되는 거고 시간 주기의 역수가 오메가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쓰면 돼요. T분의 람다는 K분의 오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줄파동이라면 줄이 팽팽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일 때 이 팽팽한 장력이 크면 빠르게 진동합니다. 빠르게 전파된다고. 느슨한 줄은 진동도 느리게 가요. 그죠? 하지만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줄에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때의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T는 여기 앞에 있는 이 T가 아니에요. 이 T는 팽팽한 줄의 장력, 당기는 힘입니다. 장력. 그리고 뮤는 이 줄의 1m당 질량. 그래서 밀도, 선밀도입니다. 선밀도. 단위 길이당 질량. 있죠? 줄이 이게 너무 무거우면 또 진동을 잘 못하잖아. 그죠?
무거운 줄은 진동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줄은 진동을 잘하고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여야 진동을 잘할 테니까 관성이 작아야 되죠. 질량이. 그리고 팽팽할수록 진동이 빠르게 전달된다. 그래서 여기 루트를 붙여줘야 돼요. 루트. V는 루트 뮤분의 T. 암기해야 돼요. 암기. 유도하지 않고 그냥 암기하겠습니다. 암기. 파동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암기식이 많습니다. K 람다 오메가 T 2파이 암기해야 되고 V는 뮤분의 타우 루트 뮤분의 타우 T. 그래서 이게 주기 T하고 헷갈리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게 그리스 문자 타우로 표현해요. 타우. 그리고 또 타우 또 토크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장력 나누기 밀도, 장력 나누기 선밀도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11-46번씩까지가 오늘 공부한 내용. 공부한 내용이 많으니까 좀 잘 봐줘야 되고 다음 시간에 요 이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파동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